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주게 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달력 한 장을 달랑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 올해 2022년도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현재의 날씨만큼이나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이 추위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도시이고 그리고 행복 도시이고 그리고 행정수도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는 나름 미래가 밝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한 2027년도쯤 되면은 서울은 경제수도로서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세종시가 새로운 행정수도로서의 부상이 되는 시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굵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본다면 어느 정도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세종시에 제가 바라보는 5가지 주요 어떤 현안들이 진단해 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언제쯤이면 이 추운 부동산 시장이 해빙기가 올지를 나름대로 판단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하계 유니버시아드대를 충청권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는 2027년 8월쯤인데요. 이 날짜는 박혀져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미룰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27년도에는 반드시 세계 대학 경기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서 세종시도 포함됩니다. 즉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세종시가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그러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세종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세종시는 건설 중에 있는 도시고, 그리고 아직 인프라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2027년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겠죠. 바로 그 체육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이 필요할 텐데, 행복도시 안에는 그런 세계대회를 유치할 만큼의 경기장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세종시의 계획도에 바라보면 현재 모델하우스 초원으로 쓰고 있는 그곳이 바로 체육시설이 들었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거기에 종합경기장이 아마 지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2027년에 맞춰서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몇 년 전부터 그 부분에 경기장을 좀 짓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세계 선수들이 오다 보면 숙박시설이 필요할 텐데, 역시 지금 세종시에서는 그런 숙박시설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계획되는 부분들은 5-1 생활권인 스마트시티에 선수촌을 짓는 것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5-1 생활권은 원래는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 정도에 그 분양이 시작돼야 되는데 계획보다 좀 늦어져서 지금 계획 나와 있는 부분들은 내년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첫 분양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시기와 맞물려서 그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선수촌이 아마 그쪽에 형성되는 그런 부지들이 닦여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어쨌거나 2027년도라고 하는 날은 박혀져 있는 날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경기장과 선수촌들이 지어진다면 조금 더 풍부한 인프라가 세종시에 건설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세종 대통령 집무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27년 상반기까지 세종시에 세종 집무실을 준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치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제 예상은 원수산 자락에 있는 바로 그곳이라고 예상을 좀 해보는데요. 현재 정부가 맞춰지는 시기가 27년도 5월쯤입니다. 그럼 차기 정부는 5월에 정부가 바뀌게 될 텐데, 현재의 여당이든 아니면 야당이든 어떤 쪽에서 차기 정부를 가져가더라도 문제는 현재의 그 용산을 차기 정부도 쓰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는 그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이렇게 반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글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차기 정부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은 바로 세종시에 있는 바로 그곳 원수산 자락에 있는 새로 지어지는 세종 집무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겠는데요. 따라서 27년도는 세종시에서는 상당히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바로 그 시기가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세종 집무실이 지어지는 그 시점들을 한번 잘 살펴보는 것도 어떤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즉 지금의 어떤 냉각기들이 해빙기가 되는 그 시기랑 잘 맞물려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죠. 바로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래는 세종시 개원일이 27년도
하반기쯤으로 계획이 되어서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었죠. 즉 국회를 28년 세종으로 짐을 싼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도 1조 4천억 원에서 2배가 넘는 3조 6천 원으로 확대한다는 부분들은 세종시에 만드는 국회의사당이 그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버금가는 어떤 규모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물론 본회의는 서울에서 열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상임위가 세종시로 내려오는 만큼 단순히 국회 이전은 국회 하나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부분들의 결정은 상임위에서 하게 되어 있고 상임위는 바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입법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업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이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고 로비 활동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취재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들도 내려올 거다. 단순히 국회가 이전되는 부분들은 단순히 국회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요. 착공은 내년 4월부터 아마 어떤 부분들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될 것이고 목표는 28년도 11월로 잡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부지를 형성을 하고 여기에 건축물들이 올라가다 보면 세종시의 모습들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눈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지만 뭔가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면 느낌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28년도에 세종시에서 국회가 개헌된다는 것은 그 전부터의 진행들이 일어날 것이고 국회뿐만 아니라 이쪽에 오는 다양한 기관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도 자체가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종시의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세종시의 어떤 발전 방향에 큰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연도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이나 아니면 국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윤곽이 좀 잡혀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가장 오리무중인 부분이 바로 세종시 법원검찰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슈들은 가끔 언론인상에 나오긴 하는데 뚜렷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 사무실이 있는 근처가 법원검찰청이기 때문에 빨리 이곳에 법원검찰청이 들어와서 이쪽 지금 상권들의 상가들이 상당히 좀 공실이 많거든요. 이 부분들이 좀 해결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내려오고 그리고 국회가 개헌하면 당연히 세종시 법원검찰청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인구가 점점 차서 50만이 육박하게 되면 당연히 법원검찰청은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27년과 28년을 내려오는 그 시기에 맞물려서 같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섯 번째 제가 뽑은 이슈는 바로 스마트 국가산단입니다. 연서면에 있는 이 부분이 왜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어쨌거나 세종시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는 이 국가산단 말고 일반 산업단지를 상당히 많이 지금 만들고 털을 닦고 있고 유치를 하고 있지만 상징적인 부분들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와 주는 것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 그게 녹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0월 28일 날 세종시장님이 주민 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보상을 해서 24년도에 착공을 하고 준공은 28년도에 낸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대로 진행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보상 문제인데 주변의 토지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이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주민분들은 그 보상액이 확 와닿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불만이 많을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부분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불안 요소들이 제가 보기엔 있는데 어쨌거나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들어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상하는 시기보다 좀 늦어질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안정적으로 스마트 국가산단이 형성이 돼서 바로 세종시 행복도시 인근에 우리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래서 먹거리를 생산해서 어떤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세종시의 자족 능력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족쇄로 채워져 있던 3중 규제가 모두 풀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세종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미래 도시이고, 그리고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인구 그래프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청에서도 발표했듯이 앞으로 세종시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즉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앞으로 미래에 희망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세종시의 현재의 모습은 부동산 시장이 좀 암흑기에 있지만 어느 순간 제가 보기에는 해비기가 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변한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들을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으로 보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25년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5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3년 후가 되면 터닝 포인트가 돼서 27년도쯤이 되면 여러 가지 이슈별로 봤을 경우에 세종시는 다시 한번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보기 때문에, 혹시 세종시에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세종시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시기들을 적절히 조절을 하셔가지고서 투자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종시의 5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시의 미래의 어떤 발전 방향들을 한번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어떤 주관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상당히 어렵지만 이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시장의 문제고 금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2년 정도는 갈 거라고 보는데, 그 시기와 맞물려서 24년 후반기나 25년 됐을 때 세종시 시장은 다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고, 27년도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에서는 환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면서 아마 예측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